강마리는 어른들 몰래 다른 병원에서 적합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리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결과지를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리와 진솔의 유전형이 다르다고 나왔습니다. HLA 적합도가 거의 맞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결과지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기식이 자신의 생부라면 소리와 자신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유전형이 맞아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나온 것입니다. 마리는 이강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의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세는 결과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유전형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겠다고,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세는 결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남남이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진기식과의 DNA 검사는 확실한 것이냐고,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질문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진기식과의 DNA 검사도 의심해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세는 강마리와 함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기식과의 DNA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했냐고, 누가 검사를 진행했냐고 질문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다고, 진기식과 자신의 DNA를 비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검사 과정을 지켜봤냐고, 샘플이 바뀌거나 할 가능성은 없었냐고 추궁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질문을 듣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무슨 의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마리와 진솔의 유전형이 완전히 다르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진기식이 마리의 생부가 아닐 가능성. 둘째, 진기식이 소리의 생부가 아닐 가능성. 마리는 강세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모두 믿기 어려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마리는 강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강세는 마리에게 대답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제3의 병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조언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만약 진기식이 정말 자신의 생부가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거짓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옥수는 윤순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애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옥수는 거실 한쪽에 놓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순애에게 선물했던 커브스였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옥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옥수는 커브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냐고, 왜 버리지 않았냐고 질문했습니다. 순애는 옥순의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순애는 그 커브스를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옥순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추억으로 남겨두었다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순애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수는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옥수는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냐고, 숨기는 것이 없냐고 추궁했습니다. 순애는 옥순의 추궁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수는 순애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커브스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윤순애는 방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커브스가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커브스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커브스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에는 쓰레기 수거함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커브스를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순애는 커브스가 쓰레기에 묻히는 것을 보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집으로 돌아간 직후 누군가 쓰레기 더미에 다가왔습니다. 이옥순이었습니다.
옥수는 순애가 커브스를 벌이는 것을 창문 너머로 목격했습니다. 옥수는 순애가 집으로 돌아간 후 즉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옥수는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커브스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옥수는 커브스를 들고 가로등 아래 섰습니다. 그리고 커브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옥수는 커브스 안쪽에 뭔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고 옥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병원 소아과 병동에서는 진솔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윤원경과 진기식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치의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소리의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소리가 감염이나 출혈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언경은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식은 언경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때 이풍주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풍주는 소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풍주는 주치의에게 물었습니다. 소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치의는 풍주에게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안에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고, 늦어도 2주를 넘기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풍주는 주치의의 대답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엄기분과 윤원경은 밤늦게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리를 살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분은 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실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언경은 기분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이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실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아는 현관문을 열고 기분과 언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왜 찾아온 것일까요? 기분과 언경은 실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아와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분은 실아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아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언경도 실아에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마리를 대체제처럼 취급한 것을 반성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기분과 언경은 실아에게 애원했습니다. 마리가 골수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소리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실아는 두 사람의 사과를 듣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마리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순애는 기분과 언경에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다고, 하지만 마리의 결정은 마리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실아는 엄기분과 윤원경이 돌아간 후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정말 위급한 상태라는 것을, 마리가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실아는 엄마였습니다. 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딸에게 조언했습니다. 마리를 믿으라고, 마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아는 엄마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실아는 이풍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풍주는 실아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실아는 풍주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풍주는 실아의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의사로서 소리를 살리고 싶지만 마리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아는 풍주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리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강마리는 이강세의 조언을 받아들여 진기식과 다시 DNA 검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는 진기식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식은 마리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왔습니다. 마리는 기식에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고, 이번에는 제3의 병원에서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식은 마리의 제안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재검사를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마리는 기식에게 설명했습니다. 소리와의 유전형이 맞지 않아 의심스럽다고,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식은 마리의 설명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 마리의 생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기식은 마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3의 병원으로 가서 DNA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순애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의 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솔이가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애의 오빠는 순애의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애는 오빠의 제안을 듣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오빠는 진솔과 직접적인 혈연이 아니었습니다. 적합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받아보겠다고, 혹시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의 오빠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빠는 병원에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순애의 오빠와 진솔의 유전형이 높은 적합도를 보였습니다. 주치의는 결과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직접적인 혈연이 아닌데 이렇게 높은 적합도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였습니다. 순애는 결과를 듣고 놀랐습니다. 오빠가 소리의 골수 공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미령은 엄기분이 자신의 협박을 거부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윤원경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미령은 언경에게 말했습니다. 강마리의 골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다른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공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미령은 언경에게 설명했습니다. 윤순애의 오빠가 적합하다고, 그 사람이 골수를 기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설명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마리를 압박하지 않아도 소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은 언경에게 경고했습니다. 윤순애의 오빠가 기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확실하게 하려면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경은 미령의 경고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이옥수는 커브스에 새겨진 이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윤순애의 오빠 이름이었습니다. 옥수는 의아했습니다. 왜 순애가 가지고 있던 커브스에 오빠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옥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8년 전 순애가 누군가와 연애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옥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순애의 오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당시 젊었고 순애와 가까웠습니다. 옥순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순애와 오빠 사이에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브스의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옥수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순애의 오빠는 골수 적합성 검사 결과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는 진솔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윤순애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기증할 수 없다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애는 오빠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기증할 수 없냐고, 무슨 사정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순애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순애는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소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보는 윤순애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애는 소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민보는 순애를 설득하기 위해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순애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였습니다. 민보는 비빔밥을 들고 순애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민보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민보는 순애에게 비빔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드셔야 한다고, 건강을 챙겨야 마리도 지킬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순애는 민보의 설득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비빔밥 냄새가 좋았습니다. 순애는 결국 비빔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민보는 순애가 비빔밥을 먹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기식과 강마리의 DNA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가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에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진기식과 강마리는 부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전적 연관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리는 결과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진기식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전 검사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샘플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기식이 자신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과대로라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리는 병원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진기식은 마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진실을 확인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강마리는 집으로 돌아와 주시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라는 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라는 마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누가 아버지든 마리는 자신의 소중한 딸이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궁금했습니다. 진기식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누가 자신의 생부인 것일까요? 마리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정작 기증자가 진기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시라는 마리의 질문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28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라는 마리에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당시 병원에서 정자 샘플이 여러 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엄마의 설명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윤순애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마리와 시라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있다고, 28년 전에 진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와 시라는 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리의 생부는 진기식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는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냐고, 자신의 생부가 누구냐고 추궁했습니다. 순애는 대답하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옥순은 손에 커브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순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28년 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순애는 옥순의 선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회 예고. 윤순애가 숨긴 28년 전의 진실은 커브스에 새겨진 이름의 정체, 강마리의 진짜 생부는 누구, 그리고 진솔의 골수 이식은 어떻게, 86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